더 크립토 김치쇼를 시청하고 계신 파이오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은 마지막 눈발이 날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네이버 카페의 비밀 게시판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까지 어딜 가나 단 하나의 주제로 떠들썩했죠.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테스트 환경에서 구동 중인 DEX, 탈중앙화 거래소에 유출된 인터페이스 이미지들입니다. 박지훈 사장님, 오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시네요. 어젯밤 또 밤새 그 사진들 뜯어보신 건가요? 아이고, 김 기자님. 삶이 옵니까 지금? 그 사진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원. 솔직히 전 장사꾼이라 그 인터페이스 봐도 온통 영어뿐이고 리퀴디티, 풀, 스왑, 머리만 아파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이 IT 쪽에서 일하는데 형님 이거 진짜 같아요. 포토샵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설쳤죠. 빨리 말해줘요. 이 DEX 테스트맷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비트코인 사는 업비트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코어 팀이 우리 몇 년 더 재우려고 내놓은 새로운 그림의 떡입니까? 빨리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지훈 사장님, 진정하시고 인삼차 한 모금 드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문제의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장님이 쓰시는 업비트나 빗썸은 CEX,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 돈을 맡기면 그들이 거래를 성사시켜주죠. 거래소가 망하면 돈도 날아갑니다. 하지만 유출된 파이 네트워크 이미지는 DEX,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쉽게 말해 광장시장 같은 거예요. 돈을 보관하는 시장 주인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닭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이 쌀을 가져오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 저울을 통해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유출된 이미지를 보면 스왑, 풀, 그리고 네트워크 수수료 기능이 명확히 보입니다. 테스트넷에 이런 기능이 등장했다는 건 기술적으로 엄청난 신호입니다. 잠깐만요. 엄청난 신호라고 하셨는데 저기 떡하니 테스트 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또 테스트야? 우리 2021년부터 이 테스트넷 그림의 떡만 먹고 살았잖아요, 김 기자님. 지금 2026년이에요. 저는 메인넷이 필요하고 월세 낼 현금이 필요하다고요. 이 DEX가 당장 제 주머니에 도움이 됩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사장님 주머니가 털리지 않게 해줄 열쇠입니다. 박 사장님, 소프트웨어 개발, 특히 금융 블록체인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당장 메인넷에 DEX를 띄울 수는 없어요. 예전 성수대교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빨리빨리 대충 짓다른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디파이 세계에선 코드 한 줄만 틀려도 해커들이 몇 초 만에 수십억 달러어치 파일을 털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테스트넷 단계는 부하 테스트 단계입니다. 화이트 해커들과 프로그래머들을 초대해서 부수고 오류를 찾게 하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인터페이스가 나왔다는 건 코딩 단계를 지나 운영 테스트 단계에 있다는 뜻이니 좋은 소식입니다. 박 사장님. 뭐 알겠습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일하고 있다고 믿어보죠. 그런데 전 여전히 저 풀, 수영장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요. 사진에 보면 애드 리퀴디티, 유동성 추가 기능이 있던데 무슨 뜻입니까? 제 파일을 수영장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뭐가 생기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장님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죠. 유동성 풀. 이걸 공용 전골 냄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돌아가려면 물건이 있어야겠죠? 만약 지훈 사장님이 여유분의 1000 파일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USDT, 나중에 파이와 연결된다고 가정할 때 있다고 칩시다. 사장님이 이 두 가지를 이 전골 냄비에 넣는 겁니다. 누군가 파일을 주고 USDT를 가져가려 할 때 사장님의 전골 냄비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국자 한 번 뜰 때마다 수수료를 내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수수료가 사장님 몫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자산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뜯는 거네요. 이거 사채업자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합법은 맞아요? 블록체인상에서 완전히 합법적이고 투명합니다. 이걸 AMM 자동 마켓 메이커라고 해요. 팝니다 서브칠 필요도 없고 흥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풀에 자산을 넣어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래 수수료 덕분에 잔고가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나 BNB 홀더들이 부자가 된 방식입니다. 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코인이 코인을 낳게 하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가 정확히 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것을 넘어 복합적인 금융경제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듣기엔 쏠깃하네요. 근데 김 기자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파일을 그 전골 냄비에 넣었는데 냄비 바닥이 뚫리면 어떡합니까? 해킹당한다는 소리죠? 아니면 니콜라스 형님이 냄비째 들고 튀면요? 리스크는 늘 존재합니다, 박 사장님. 디파이엔 가격 변동에 따른 비영구적 손실이란 게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리스크도 있죠. 그게 바로 이 DEX가 테스트넷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장님이 고기를 넣기 전에 냄비 바닥을 확실하게 때우고 있는 중인 거죠. 하지만 손실 이야기를 하시니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훨씬 시급한 문제가 생각나는군요. 또 사기꾼 놈들 이야기입니까? 요새 제 전화통에 불이 나요. 모르는 번호로 고수익 파이 투자 권유가 어찌 나오는지. 정확합니다. 이 DEX 테스트넷 정보를 악용해서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파이 지원팀이라며 DEX를 미리 체험해보라고 24단어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나 메일을 받으신 적 있나요? 있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로 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런 수법에 당해 지갑을 털린 분을 아신다면 커뮤니티 경고를 위해 익명으로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가 신규 유저들에게 최고의 백신이 됩니다. 제가 일바로 네 답니다. 어제 딱 그런 메일 받았거든요. 파이 브라우저랑 똑같이 생겨서 DEX 테스트하면 500파이 준다길래 김 기자님이 절대 어디에도 비밀 구절 넣지 마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살았지, 아니면 5년 채굴한 거 다 날릴 뻔했어요. 박 사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기술에 익숙치 않아서 파이 로고만 보면 믿어버려요. 2026년인 지금 해커들은 AI를 이용해 니콜라스 박사 목소리와 얼굴을 흉내내서 영상통화까지 겁니다. 우린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불변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파이 네트워크는 보상을 빌미로 지갑 비밀번호 입력을 절대 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습니다. 진짜 DEX는 파이 브라우저에 바로 통합될 것이며 이미 로그인되어 있다면 연결 버튼만 누르면 되지 24단어를 다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기꾼 얘기는 접어두고 다시 그 유출 사진으로 돌아가서요. 거기 낯선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스트림 스왑. 처음엔 기능 이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코인 이름 같더라고요. 설마 파이가 다른 코인 광고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파이가 새끼를 친 건가?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스트림 스왑은 테스트 파이 대 스트림 스왑 거래상에서 발견됐죠? 아주 중요한 디테일인데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스트림 스왑이 이 DEX 거래소의 거버넌스 토큰일 수 있습니다. 유니스왑의 UNI, 팬케이크 스왑의 CAKE처럼요. 이 코인을 가지면 거래소 운영 투표권을 갖게 되죠. 둘째, 그리고 이 가능성이 더 높은데 스트림 스왑은 파이 플랫폼 위에 구축된 제3자, 더드 파티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제3자? 니콜라스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멋진 점입니다, 박 사장님. 블록체인 생태계는 외부인이 들어와서 집을 지어야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라고 상상해보세요. 스트림 스왑은 게임 회사가 안드로이드 위에 만든 앱인 거죠. 테스트넷에 낯선 토큰이 등장했다는 건 외부 개발자들이 파이에 열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다양한 디파이 조각들을 맞추고 있는 거죠. 코어팀 혼자 다 하면 파이는 단명합니다. 하지만 스트림 스왑 같은 프로젝트가 수천 개 생긴다면 파이는 디지털 경제의 초강대국이 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봉황이 깃들려면 오동나무가 좋아야 한다. 뭐 그런 거네요. 새들이 많이 와서 둥지를 틀어야 땅값이 오르지. 이제 좀 이해가 가네. 그럼 이 스트림 스왑은 뭐에 쓰는 겁니까? 이름인 스트림을 보면 실시간 결제 프로토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사장님이 알바생을 고용했어요. 주말에 몰아서 주급을 주는 대신 이 프로토콜을 쓰면 알바생이 일하는 1초마다 파이가 물방울처럼 지갑으로 자동 입금되는 겁니다. 일한 만큼 바로바로 들어오니 떼일 걱정도, 임금 체불 걱정도 없죠. 와, 그거 대박인데요? 우리 가게 알바생들이 환장하겠네. 기술이 진짜 무섭게 발전하네요. 하지만 DEX의 등장은 전문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짜 상인인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두 가지 파벌이 있습니다. 1번 파. 파이는 오직 물물 교환, GCB에만 집중해야 한다. 배추 사고, 고기 사고, 차 사고. DEX가 생기면 고래들이 펌핑하고 던져서 가격 다 망친다. 2번 파. DEX가 있어야 한다. 금융과 투기가 필요하다.
DEX 없이는 유동성도 없다. 박 사장님이 닭 만파이어치 팔았는데 다시 재료 살 돈으로 바꾸지 못하면 계속 팔겠냐? 사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어렵네. 마음은 일본인데 원금 회수하려면 가격이 좀 안정적이고 높아야 하니까. 1파이에 차 한 대 샀는데 내일은 바퀴 하나밖에 못 사면 죽음이죠. 근데 듣고 보니 이 반말도 일리가 있어요. 현금이 돌아야 가게를 운영하죠. 전기세, 수도세를 파이로 낼 순 없잖아요. 나라에서 받아주질 않는데. 현금화 창구가 없으면 파이밖에 끓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현실적인 딜레마죠. 파이 네트워크의 해결책은 아마 중도, 미들 패스일 겁니다. 파이 체인몰이나 바터몰 같은 상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기초 가치를 만들고 동시에 DEX를 조용히 테스트해서 기업들에게 현금화 출구, 엑시트를 열어주는 거죠. 박 사장님,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닭 팔아서 파이를 벌었습니다. 그중 50%는 자산으로 묵혀두고 나머지 50%는 DEX에서 스테이블 코인, USDT로 바꿔서 재료상에게 결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돌고 사장님 자산도 지킬 수 있죠. 이게 가장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다. 우린 지금 아주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되려면 뜻을 모아야겠죠. 시청자 여러분, 박지윤 사장님은 사업 유지를 위해 DEX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DEX가 가동된다면 여러분의 파이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A. 존버하며 $1,000 갈 때까지 기다린다. B. 즉시 전량 매도해서 현금 챙겨 여행 간다. C. 제가 분석해드린 유동성 풀에 넘어 이자 수익을 챙긴다. 댓글로 A, B, C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한국의 다이아몬드 손 비율이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전 C요. 아니지. 50%는 B하고 50%는 C 할래요. 좀 즐기기도 해야죠. 몇 년을 고생했는데. 그나저나 김 기자님, 이참에 형님 동생들한테 채널 구독 좀 하라고 해요. 이렇게 좋은 얘기 우리만 알면 아깝잖아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시청자 여러분, 방금 설명해드린 유동성 전골 냄비나 돈의 흐름 분석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쿠팡 배송보다 더 빠르게 메인넷 소식 업데이트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한국 사람들 코인에 미쳐 있잖아요. 주식보다 코인 더 좋아하는데 이 파이 생태계에서 한국이 낄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쪽수 많은 중국한테 밀리는 겁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박 사장님. 인구수는 적지만 한국 파이오니어의 질적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첫째, 노드.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안정적인 노드 수에서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고 베트남과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우리 인터넷 인프라가 워낙 좋아서 노드가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요. DEX 거래를 누가 검증합니까? 바로 노드입니다. 사장님은 지금 네트워크에 지분을 쥐고 계신 거예요. 둘째, 구매력, 펄체이싱 파워.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파이 결제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장님 치킨집부터 치과, 미용실, 호텔까지 한국의 오프라인 생태계는 가장 투명하고 신뢰도 높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진짜요? 저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동지들이 많았군요. 이러면 DEX 나오면 원화 자금이 무섭게 들어오면요. 혹시 파이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생길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비트코인도 한국이 세계 시세보다 5에서 10% 비싼 경우가 많았죠.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기에 파이가 실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점을 더하면 DEX가 열릴 때 원화, KRW 유동성 풀의 파이 가격은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매력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 기자님 말 들으니까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네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죠? 지금 제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컴퓨터도 낡았고 폰 액정도 깨졌는데 뭐 장비 업그레이드라도 해야 하나요? 장비보다 중요한 건 지식입니다, 박 사장님. 여기 사장님과 시청자분들을 위한 4단계 체크리스트입니다. 종이와 펜 꺼내서 적으세요. 1. 비밀 구절 사수. 24개 단어 어디에 뒀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폰 메모장에 적어뒀다면 당장 지우세요. 종이에 써서 불에 안 타는 금속 상자에 넣어 깊숙이 보관하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어떤 DEX도 못 구해줘요. 2. 합리적인 락업. 락업 설정을 다시 보세요. 오픈 메인넷 되자마자 팔고 싶다면 3년 100% 락업하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 DEX 체험이나 급전을 위해 소액 10에서 20%는 남겨두세요. 3. 지갑 사용법 숙지. 테스트넷에서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보내기, 받기 해보고 테스트넷 D앱들도 써보고요. 메인넷 때 손 떨려서 지갑 주소 잘못 찍고 울지 마시고요. 4. 멘탈 관리. 거래소가 열리면 가격이 미친 듯이 널뛸 겁니다. 포모 와서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지 마세요. 초심을 기억하십시오. 적었습니다. 비밀번호 종이에 쓰기. 오케이. 100% 락업 금지. 아이고 맙소사, 저 손이 미끄러져서 3년 90% 걸어놨는데요. 뭐 딸 시집 갈 때 혼수라 생각하죠. 지갑 연습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눈도 침침하고 손도 느린데 김 기자님이 가게 와서 과외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기꺼이 해드리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 쏘신다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문가로서 딱 잘라 말해봐요. 이 DEX 진짜 언제 돌아갑니까? 오픈 메인넷은 언제고요? 조만간이라고만 하지 마요. 그 단어에 알레르기 있어요. 이렇게 완성도 높은 DEX 테스트넷이 나온 진행 상황과 적체된 KYC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제 개인적인 예측 참고만 하세요. 이렇습니다. 2026년 2분기, 3분기 폐쇄형 메인넷 확장기. 이 DEX 같은 앱들이 메인넷에서 시범 운영되지만 사용자 제한, 베타가 있을 겁니다.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 공식 오픈 메인넷, 방화벽 해제. 이때 파이가 외부 거래소 및 법정 화폐와 연결될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법정 문제, 유럽의 미카, 미국과 한국의 규제를 확실히 해야 하거든요. 파이는 XRP나 바이낸스처럼 증권이 태클 걸리기 싫어서 전공법으로 가는 겁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박 사장님. 2026년 말이라. 그 참 아직 1년 가까이 남았네. 뭐 알겠습니다. 6년도 기다렸는데 1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펑 하고 사라지지만 말고 진짜 성공만 한다면야.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의 여정은 김치를 담그는 과정과 같습니다. 발효될 시간이 필요하고 양념이 배추 속까지 배어들어야죠. 덜 익었을 때 급하게 먹으면 풋내만 납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제때를 기다리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맛이 나죠. 오늘 본 DEX 테스트넷 사진들은 우리 김치 항아리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되 공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맞습니다. 저 박지룬 맨날 토달거려도 매일 번개 버튼 누르는 거 안 빼먹습니다. 여러분도 지치지 마세요. 이게 공짜로 받은 로또 같지만 우리 당첨금은 우리 커뮤니티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김 기자님 오늘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난리 났네요. 전 가게로 튑니다.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더 크립토 김씨쇼 특별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비밀번호 지키고 믿음 지키고 건강 지키십시오. 찬란한 오픈 메인넷을 그날 다시 만납시다. 파이팅! 파이 네트워크 파이팅!